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모드를 사용하면서도 아,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포켓3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스입니다. 오즈모 포켓3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사용법이 좀 어렵다, 이게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참 동안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 방향이 돌아가서 엉뚱한 데를 촬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촬영을 한참 했는데 이게 위아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조금 이상한 그런 영상이 돼 있는 것들 좀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중고로 팔아버리고 액션캠을 하나 따로 구매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즈모 포켓3의 짐벌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그 세팅으로 인해서 촬영하는 몇 가지 스킬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오즈모 포켓3의 카메라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팁,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3를 사용하면서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요 짐벌, 카메라 짐벌 때문일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짐벌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켓3를 일반 액션캠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짐벌 때문에 다루기가 진짜 세상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벌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설정이 나옵니다.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짐벌 모드의 설정인데요.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된 분들은 총 4가지 모드가 보일 겁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팔로우 모드, 틸트 잠김, 그 다음에 FPV 모드가 있고, 옆에 보시면 두 번째로 FPV 모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FPV 모드 2로 부르기로 하고요. 이 표시에 대해서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팔로우 모드를 보시면, 자, 이 카메라가 좌우 위아래로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옆쪽을 보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봐도 카메라가 지금 위를 보고 있죠. 아래쪽을 보더라도 카메라가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로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값이 오즈모 포켓3의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서 촬영 모드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틸트 잠김 모드로 해버리면 좌우 옆쪽으로 볼 때는,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당연히 카메라가 그쪽을 보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면을 봤을 때, 자, 위아래로 이렇게 하더라도 카메라는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카메라가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때 좀 편하다, 잘 따라다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틸트 잠금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느끼실 거고, 이게 익숙해지면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틸트 잠금 모드로 했을 때는 어떤 촬영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거는 크로스 트래킹이라고 부르는데, 옆쪽으로 크로스하면서 지나가는 모델을 카메라로 단순히 따라가는 움직임입니다. 모델을 중심으로 배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의 영상이 됩니다. 다음은 푸시아웃인데요. 처음에는 모델이 없는 빈 공간을 촬영하면서 카메라는 뒤로 빠지고 모델이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모델이랑 카메라의 움직임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이는 속도는 2배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촬영 방식이기는 한데, 모델의 45도 뒤쪽을 따라가는 트래킹입니다. 모델이 걷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을 넓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에 잘 어울리는 느낌의 샷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델의 시선의 위치에서 카메라를 다시 한번 촬영해주면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모델을 촬영할 때는 조금 더 가깝게 촬영을 하면 영상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팔로우 샷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뒤에서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방식이고요. 모델이랑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샷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옆으로 움직임이 좀 많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틸트 잠금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위아래로 카메라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보기가 불편하지가 않고 앵글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좀 촬영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가 약간 제가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카메라가 위로 이제 고개를 들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틸트를 잠그고 촬영하실 때 그렇게 촬영하시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본 팔로우 샷이라 그러죠. 그냥 뒤따라가는 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팔로우 모드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촬영 방식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카메라를 들어주는 틸트업입니다. 틸트업은 바닥에서부터 발, 그리고 뒷모습으로 화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반대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카메라를 내려주는 틸트 다운이 있습니다. 틸트 다운은 하늘에서부터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내가 여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좋은 촬영 방법입니다. 자,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쭉 드는 샷이었죠. 그런 거나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발부터 먼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좀 잘 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좀 영상이 좀 풍부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팔로우 샷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중심을 딱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쓰실 수 있고, 이런 샷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큰 나무 밑에 이런 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나무에서 하늘을 한번 찍어주고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샷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샷 같은 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P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려운 샷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건너뛰고 FPV2로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쪽도 잠겨 있고 이쪽도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잠겨 있고 이렇게도 잠겨 있습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보시면 옆으로 돌아가도 바로 정면으로 따라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가 이 지금 내가 보는 액정이 바라보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바로바로 그냥 따라갑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액정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액션캠처럼 사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액션캠이랑 다르게 이렇게 옆으로가 놀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음대로 놀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다이나믹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을 사용하는데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FPV2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찍을 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툭 찍는다, 아니면 이렇게 툭 찍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액션캠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FPV2 모드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FPV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는 진짜 툭이 지 맘대로 놉니다. 이렇게 놀면 카메라가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이죠.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앵글이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 샷을 잡을 때는 이게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고, 이게 촬영을 해놓고 나면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PV2 모드를 먼저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좀 내가 익숙하고 여기 카메라 컨트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FPV 모드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처음에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모드가 3가지밖에 없었어요. 팔로우 모드, 그 다음에 틸트 잠김, FPV 모드밖에 없었는데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일 뒤에 있는 이게 FPV2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면서 이거는 그냥 FPV 모드의 초급 버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초급 버전이 아니라 포켓3에 가장 최적화된 FPV 모드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실제로 그냥 액션캠처럼 막 사용하실 분들은 FPV2 모드를 사용해 보시면 이게 되게 만족감이 높다라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게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모드가 팔로우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팔로우 모드 말고 틸트 잠긴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하고 이게 좀 많이 나아졌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FPV2 모드를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을 하고,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모드를 사용하면서도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포켓3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카메라 짐벌을 사용하면 카메라 렌즈가 향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향하고 있으면 여기가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이게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지 아래쪽을 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파악을 하려면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눈치를 챘을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스티커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껐을 때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에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라인에 있는 여기가 보면 카메라가 내가 볼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딱 켜면 스티커가 딱 내 눈에 그냥 보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스티커가 바로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 스티커가 내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카메라가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구나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나서는 제가 카메라 센터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판매를 하면서도 여기 스티커를 붙여서 쓰시면 좀 파악하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용해보신 분들이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좋다, 편하다 라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기다 스티커를 붙이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스티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용할 때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촬영 스킬이라고 보여드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빠져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냥 이때까지 사용을 못한 것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카메라 짐벌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카메라 짐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브이로그라든지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들 말고 혹시나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